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막TV 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농지법 개정 예고안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고민도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여러 가지로 누구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지금 개정 예고안에 대한 어떤 반응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법이 시행될 시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농막TV가 제시하는 방향, 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 물론 수용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개정 예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기존에 해왔던 법들을 명문화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평수에 따라서 면적이 제한이 되어서 2평짜리, 4평짜리, 6평짜리로 제한을 뒀죠. 네. 거기에다가 더한 조항은 바로 25%의 휴게 공간인데,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의 휴게 공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죠. 6평 농막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 한 1.6평 정도 됩니다. 네, 이것으로 봤을 때 과연 휴게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상충되는 문제가 뭐냐면 전기 정화조, 수도,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하게끔 건축법에 의거 또는 정화조 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해놓고서 과연 이 공간은 25%에 포함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애매하게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요거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자, 25%의 휴게 공간을 가지고 과연 농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으로 하고 있는 농막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시고 있는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막에 있어서도 25%의 휴게 공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좀 어안이 벙벙한, 어이없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사는 지어보고 이런 법을 만들어줬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댓글들, 또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네, 이런 법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 사실은 2012년도와 16년도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정확하게 농막이라고 하는 사이즈와 규격, 사용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전기 정화조 수도 관련해서 법도 제정이 됐었고요. 근데 4년 뒤 2016년도에 그게 교묘하게 전기 정화조 수도법이 사라졌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바로 법 제정하시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워서 지금껏 운영되고 왔었던 차에 상위법인 국가에서 이제서야 이제 법을 제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문화가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또 직접 설치를 하면서, 특히 정화조 문제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막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또 싱크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폐수가 나오게 되죠. 이 오폐수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수로 흘러보낸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직접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정화조를 정확하게 설치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때 정수 절차를 거쳐서 하수로 내보낼 수 있게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화조에 관련된 법을 이번에 제정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맞고요. 근데 25%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6평으로 한정된 이 농막 사이즈에서 많이 누워봐야 4명, 5명 농사 짓는 사람들 뭐 한두 명 정도,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아저씨나 아줌마 뭐 두 분 부부가 가서 농사 짓고 잠깐 쉬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뭐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었어요. 근데 25% 가지고 한 사람 눕기도 정말 빠듯한 이런 공간에 뭐 게다가 또 화장실 정화조까지 포함이 된다? 이것은 좀 생각 좀 하고 좀 법을 제정을 하자고. 이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의견 수렴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조사한 결과로는 농막 시장이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농막 제작 업체의 매출만 대비해서 약 5천억 규모의 시장이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커졌겠죠. 매출 대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좀 더 확장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 인력들이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식구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경제적인 효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법 제정을 하게 된 배경도 이런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법 때문에 현지 데스크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특히 농지법 관련해서 현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년 또 1년 내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담당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단속하기 쉬운 쪽으로 법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있을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농막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없어질 거예요. 농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농막 산업에 제공되고 있는 건축 자재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뭐 쉽게 가자면 건축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리해서 규제하기는 참 좋겠죠. 왜요? 뭐 농막이 없어지니까 뭐 담당자들 일하기도 좋고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좋겠죠. 농막이 없어지면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 60대의 꿈과 희망을 그야말로 꺾어버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라도 퇴직 후에 어떻게 정말 진짜 아름다운 노년을 한번 살아보려고 조금이나마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막이 없어지면 농업 산업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농지거래가 절벽인 이 마당에 이런 쪽으로 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이 법 제정하시는 분도 그렇고 농민들한테 정말 큰 아픔이 될 그런 법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농막TV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정이 됐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법에 건축법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막법을 따로, 농막가설물법을 따로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농지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돼서 할 것이 아니고, 농막가설물법을 따로 제정을 해서 어떻게 규격은 어떻고 어떻게 지어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진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다음 농막에 대한 어떤 꿈과 로망 내지는 농사를 그나마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노년에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격 좋습니다. 6평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라고 하면 높이 제한을 좀 두십시오. 지금 5톤 차에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즈가 보통 3,300, 높이 3,300mm입니다. 네. 이 정도로 높이 제한을 좀 두고 가로 세로 외경으로 해서 6평 이내 사이즈, 물론 이제 37은 정확하게 6평이 살짝 넘지만 사이즈를 제한을 두는 거죠. 아니면 6평이면 좋습니다. 가로 세로가 어찌됐든 6평 이내 규정을 주고 높이 제한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마 규정을 두시면 좋습니다. 처마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 처마가 약 30cm 이상이 되는 거는 과적으로 들어가서 이동하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 물론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막에서는 솔직히 30cm 정도만의 처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농막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수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어닝 정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 정확하게 한전에 신고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전에 신고해서 일반 전기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 수도 사업본부에 얘기해서 수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연결하게 해서 수도 연결하게 해주면, 자, 전기 한전 지금 지금 마이너스 구조 아닌가요? 그나마 해서 지금 농막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이 양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죠? 전기를 어찌됐든 한전에서 매출을 올려야 하니 일반 전기를 사용하게 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수도 좋습니다. 수도 마찬가지로 수도 쓰면 결국은 수도세 받잖아요. 요금 받고 사용하게 하고, 안 되면 뭐 지하수 파괴하는 것도 허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화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화조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 화장실과 주방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걸 법제화해서 정화조, 예를 들어서 농막 사이즈 6평이면 솔직히 5인용이면 충분합니다. 5인용 묻게 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흘러나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적이 침해가 되는 것이 걱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농막 밑에 여주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일정한 규격 위로 올려서 밑에 정화조를 묻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농막 가설물 관리법을 따로 시행을 해서 마치 건축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농막 가설물 관리법이 따로 제정이 돼서 면적에 상관없이, 굳이 면적도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300평보다는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네, 200평 정도 기준해서 200평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까지는 양보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을 제한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데, 현업에서 데스크에서도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왜냐? 사이즈 정해져 있죠. 면적 정해져 있죠. 전기 정화조 수도 다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사용에 관한 규정, 이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200평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이든 누구든 유실수를 심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농사를 반드시 짓게 하시면 되죠. 네.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속시설, 데크 안 되고 인정합니다. 네. 이거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기둥 세우고 지붕에 렉산 씌우는 것조차도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제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쇄석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면적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입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차량 진입로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길이로 제한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요거 규정 넣으면 좋고요. 좀 더 구체화해서 하시면 좋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농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많이 우리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태로 단절을 시킨다라고 하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오히려 범위 내에서 장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지방 경제가 삽니다. 2년 전에 개정된 농지법 때문에 지금 농지 거래가 지금 절벽인 상태 아시죠? 문제가 큽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번 이런 식으로 농막에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 농민들 다 죽습니다. 농촌에 갈 이유가 없어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건축법과 비례하는 농막 가설물 관리법을 따로 제정하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이야기가 진지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 대로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와 관련된 뉴스 계속 접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농막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